네, 제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들의 두 분 간의 관계적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 중이실까요? 약간 이러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서로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하는 관계인지 모르겠네. 내가 맞춰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꼭 사람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뭔가 희생을 하게끔 아니면 자기의 상황이나 기분을 내가 끝까지 한도 끝도 없이 맞춰주게끔 한다든지 관계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버린다든지 되게 진 빠지게 한다?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 상황은 딱히 우리가 정확하게 사귄다 라는 느낌보다 약간의 썸 정도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상대방 마음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 관계들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맞추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맞춰야만 될지 얘도 나를 좋아한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만 있다라면은 계속 이렇게 한대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내가 헛다리 짚고 이럴까봐 나 솔직히 두려워요. 약간 이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어떨 때는 이 아이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나만의 착각이 아닐까요? 약간 이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짝사랑 느낌이거나 긴가민가한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다. 어떤 모임, 단체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로 어떤 상대를 알고는 있긴 한데 이 상대방도 긴가 민가 이럴 수 있거나 특히 여러분들 쪽에서 정확하게 상대의 속마음도 모르겠고 느껴낸지기는 하지만 와 이거 아무래도 나 혼자 착각일까봐 제일 두렵다. 요런 것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여러분들의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맞춰 보려고 진짜 애를 쓰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사람만 보면 되게 감정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되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착각일까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딱 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보는 방식은 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만약에 네가 좋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나 혼자 착각한 것일 것이야. 그래서 설사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기준치가 아무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가 나를 관심이 있거나 좋아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좀 차갑게 반응을 했거나 예상치 못한 어떠한 방식으로 그게 피드백이 돌아왔다라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나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릴 수 있거나 또는 그냥 니는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봤거나 그냥 우리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바라봤구나. 명백한 나의 착각이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롯이 나는 나 혼자 너에게 관심이 있었거나 진짜 나는 내가 너를 좀 관심에 뒀기 때문에 진짜 소위 북치고 장구치고는 나 혼자 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 상대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는 방식. 상대방은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나를 관심에 둘 거라고 1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러네요.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좀 외모가 출중하실 수 있거나 되게 좀 이렇게 베일에 쌓인 느낌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짝사랑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먼저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셨거나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이분의 피드백이 빠르거나 다정다감하거나 뭔가의 행동이 기다렸다는 식의 반응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나 우리가 만약에 직업적으로 엮여져 있다라면은 사적인 연락을 여러분들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은 나랑 일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은 내가 좋은 쪽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 이분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분인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고 해서 엄마야 니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의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 내가 내를 살릴 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착각하기 싫었다. 그냥 네가 먼저 손톱을 날렸다 아니면 뭔가를 해줬다고 해서 그 한마디에 내가 넘어가면 내 꼴이 우습지 않느냐 약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보는 방식은 그냥 너의 성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좀 잘해줄 수 있거나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거나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가 나에게 조금의 호의를 보였다 한들 거기서 내가 기다렸다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거나 따뜻하게 뭔가를 대답을 해준다면 내가 좀 이상할 것 같아. 너는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약간의 숨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좀 딱딱하게 내뱉을 수 있거나 그냥 관계 유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럼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요, 산만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일단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각과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산만함 자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왜 산만함이 생기냐면 이 관계가 결코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상대도 모르겠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가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할 것 같은데 뭔가 긴가민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늘은 이 생각이 들었다가 내일은 또 이 생각이 들었다가 이러다 보면 나도 감정 기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을 유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만함을 계속 보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파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쟤가 뭘 원하는 거지?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나?
아니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감정 기복이 있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자기 파괴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산만함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별력. 그런 분별력과 자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분 전환은 좋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어떤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천사 카드거든요.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얘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지원해 주거나 부족한 부분을 메꿔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 지금은 내가 일관성을 좀 유지해야 될 때이구나. 그런 것을 내 스스로가 좀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상대방이 필요한 부분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하셨든 아니면 개인적인 다른 실수가 있든 진짜 만약에 이분이 사랑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실패라고 생각을 했던 실수라고 생각을 했든 뭔가 나름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상대방은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하지 않는데 그 실수 때문에 내 스스로가 너무 피한다든지 또는 통제한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상대는 자기가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로 조금의 밝은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걸 좀 감춘 채로 살려고 나는 두 번 다시 사랑을 안 하련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냥 좀 틱틱거린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유도 모른 채 뭔가를 이 사람은 왜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항상 대하지?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의 틈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껴지는 뭔가는 있는데 다가서려고 하면 뭔가 탁탁 밀어내는 것도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부분은 이 상대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가늠을 하고 있으면 이 상대는 이럴 수도 있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도 요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통제하기도 스스로가 좀 쉬울 수 있으니 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자기에 대한 실수나 그런 부분을 조금은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좀 움츠려들거나 두 번 다시 나는 좀 사랑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요렇게 폐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냉정하게 대할 수 있거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거나 행동을 다른 것은 굉장히 잘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러니까 현실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되게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실질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좀 서로가 힘들 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안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연인이라고 하면 연인 아니면 진짜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라면 그런 조건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아무런 어떠한 그냥 우리가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냥 친구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말 그대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좀 이렇게 기사도 정신이 발휘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상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 상대방은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에 대한 희망을 딱히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투 오브 컵스가 떴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친구처럼 또는 뭐 직장 동료처럼 아니면 그냥 뭐 지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진짜 사랑은 사치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우리에게 불편함만 없는 정도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정도면 내가 점점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계기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되게 빠른 속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답하다, 얘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포기도 했다가 마음도 접어봤다가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남다르네 라는 계기가 어떤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봐드릴게요.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뭔가. 지켜보는 부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소소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약간 이분이 여러분들을 관망하는 시기 또는 뭐 그게 뭐 일적으로든 뭐든 간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분이 지켜보는 시기가 있을 법한데요. 그렇게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뭐 티키타카 연락을 해본다라든지 뭐 간단하게 주고받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든지 뭐 그런 시기가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일정하지가 않아요. 긴 타임일 수도 있고요. 연락이 닿았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그런 말 끝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건만 내가 잘못 판단했나? 라는 어떤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럼으로써 이분이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보여져요. 분명히 나는 이 아이는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건만 아니네. 그럼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생김으로써 출발은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나 불안정하게 출발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점점점 평화로워질 수 있고 내가 불안정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점점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아니야. 일만 해야지 뭐. 그냥 내 현실에 충실해야지 뭐. 했던 것이 어떠한 여러분들과 대화나 말 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찌됐던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마지막으로 보고 리딩 마무리할게요. 네, 이게 특별한 사람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좀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관계적으로는 속도감은 결코 빠르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되게 힘은 들었건만 이렇게 되려고 이 사람과는 이렇게 흘러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좀 선물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얘랑은 이럴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막 내 마음을 올려놓았다가 내려놓았다가 일희일비한다는 자체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집중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게 절대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카드는 짚어주는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서요.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현재 두 분 간의 상황적인 부분부터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네가 좀 나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고 변한 것 같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다퉜을까요? 이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미 연락이 끊어졌거나 소식이 없거나 한때 좋았던 어떠한 기억으로만 내가 버티고 있는데 지금은 단절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주변의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현재는 이별 이런 거가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법적인 다툼도 돼요. 이거는 싸움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즐겼던 아니면 좋았던 그 시절은 반드시 있었는데 이거는 어떠한 소송이나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한 이별, 끝, 냉전 이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단절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엮여져 있다라면 어쩔 수 없이 보는 부분은 있겠으나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은 일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두 분 간의 상황은 이렇다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를 보는 방식은 지금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관점에서 상대를 보는 겁니다. 왠지 이 사람과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아직 교류를 좀 하고 계실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관점이잖아요. 뭔가 다시 시작할 것 같은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 조절을 하고 계시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도 나에 대해서 뭔가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지는데 한 번씩 훅훅 다가오거나 아니면 뭔가의 뉘앙스 아니면 솔직히 아무런 뭔가가 없다 하더라도 왠지 우리는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를 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왠지 이 상대와는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막연한 나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뭐를 하고 있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지를 카드를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본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건데 뭔가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고 왠지 이것과 끝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하시길래 뭔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연락을 하시나 아직 보고 있으실까요?
뭔가 통한다, 소울메이트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왠지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이런 쏙 시끄러운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사람이 돌아오거나 연락이 오거나 뭔가 소식이 닿을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여러분들의 기대치, 저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한다라면 무의식의 생각이 나왔을 수 있어요. 이게 달 카드도 나오는 거 보니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은 왠지 이 사람은 다시 나에게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뭔가의 어떠한 액션을 할 것 같아요. 일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공적으로 연락이 닿거나 계속 소식통이 닿는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라면 막연한 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잔잔하게 무언가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라기보다 자꾸만 어떠한 뉘앙스를 이 상대가 풍기고 있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다라면 이게 여러분들의 무의식 감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리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상대방의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추가 카드로 뽑았던 카드가 상대에게 그대로 뜨네요. 달 카드. 그런데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거란 생각을 하시는데요. 얘는 나에 대한 감정이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접었나? 나 없이도 되게 좀 잘 지내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좀 힘들어 했거나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다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회복을 어느 정도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나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복합적인 것 때문에 힘든 것이지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힘든 상황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업다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분들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들은 나 없이도 너는 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른 부분이지 않나. 여러분들은 왠지 이 사람과 이어져 있고 왠지 네가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은 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분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자체가 뭔가 여유롭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카드를 봤을 때. 이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이별을 해서 이럴 수도 있다. 또는 힘든 상황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건만 이분이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가 여유로워 보이는 부분이 처음에는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가라고 생각했더니 복합적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상황적으로 힘들거나 지치게 하는 요소가 오롯이 나에 대한 감정, 이별을 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너의 상황적인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이 되어서 힘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뭐 약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좀 보여지네요. 네, 카드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전투가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분쟁에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과 이 상대는 싸우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전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거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 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를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지난다라면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 급급해할 수 있거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힘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투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꼭 전투적이라고 해서 막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그쪽으로 내가 에너지를 몰입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든다든지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전혀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압박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상대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든 상대가 용서를 해줘야 하든 또는 제3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든 어쨌거나 이 용서라는 것은요, 상처를 주고받고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솔직히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야, 잘못한 네가 뭐 손이 발이 되도록 그 상대에게 빌어야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충고하기는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괴로움이라든지 그 고통을 없애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명상과 기도 이런 것 또한 필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두 분 간의 어떠한 문제들은 반드시 보인다라고 처음부터 보여졌거든요. 어떤 다툼도 보여지고요. 좋았던 시간을 보냄으로써 뭐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갔거나 아니면 어떠한 말,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자의 시선이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에 알 수 없는 듯한 두 분만의 응어리라면 응어리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감히 나한테 사과를 안 해?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서로가 두 분만이 알고 있는 뭔가는 있었겠죠. 어쨌거나 이분들 스스로가 해방이 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겠다. 그래서 그게 육체에서 나타나는 고통도 이분들만이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어쩌다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있었으나 다가서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사과 한마디 바랬을 수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다가가서 말을 해야 되나 그 또한 타이밍을 못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장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라든지 또는 그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부분인데 그 또한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순간 이 관계가 살아난다 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이게 약간은 일맥상통하게 나왔거든요. 두 분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쟁 막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뭐 억울한 것이 있거나 뭐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을 토로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거나 나는 뭐 억울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뭐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보여진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분과 뭐 어떤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되게 이중적인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뭔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간다 한들 또 불안정하고 분명히 좋은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인 거가 된다. 그래서 그냥 편한 관계로만 된다 하더라도 좋겠다 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 연락을 한다든지 뭐 지인으로 지낸다든지 이 또한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복잡 미묘하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힘들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우리 관계는 다시 시작을 한다는 자체는 나는 솔직히 무리수인 것 같고 그냥 뭐 알고 지내는 지인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계를 다시 연인적으로 돌리거나 다시 맺어감에 있어서는 나는 힘들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한다.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또는 버겁거나 그래서 그거는 나는 무리인 것 같고 우리가 오해가 있거나 또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좀 내려놓고 풀 건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은 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는 힘든 거, 화나는 거 또는 오해 이런 것은 서로가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원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상대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상대방 것을 좀 살펴볼게요. 상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상대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관계를 굳이 어떻게 하고 싶다는 솔직히 없어요. 나도 솔직히 상황 자체가 편한 상황은 아니고 몸은 한 개이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고 되게 힘들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나는 오히려 만족스럽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굳이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다라기보다 이분들도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은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좀 나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이분들은 좀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거나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치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확언은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책임지지 못할 짓은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에 이분의 상황이나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은 쉽게 접근은 하지는 않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담스러운 상황은 안겨드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과 만들어 가고 싶은 상황은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구도가 잡힌 관계를 원하신다. 원하시는 거지 실행력 있게 행동한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그 관계를 원하지만 내가 만약에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거나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거를 너에게 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너를 항상 마음에는 품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에게 어떻게 실행력 있게 추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야 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그걸 행동적으로 할까? 진로 보기는 하실 거는 같네요. 행동하는 카드는 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응이 없다면 하다가 멈추긴 하세요. 멈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고집스럽게 행동하시지는 않는다. 길게 끌고 가진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주거나 호응이 있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거나 모르쇠 하신다라면은 이분도 하시다가 멈춘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반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하시지를 않으셔야 한다. 왜냐면 이분은 일을 진행을 시키게 된다면은 밀고 나가는 힘빨이 또 있기 때문에 대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하시지 않는다라면 아예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고 리딩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관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풀린다라고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풀렸을 때 이런 것도 진행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도 좀 어느 정도 소요는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 우리는 그럼 어떤 결과로 갈 수 있는가? 관계로 갈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선택을 안 하신다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움직이거나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는 뭐 이런 결과가 될 수는 있겠죠.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진심 어린 대화를 함으로써 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 이 관계는 달라질 수 있겠다. 그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진심 어린 대화를 함으로써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 장 더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관계에 대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서로 솔직하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관계에 대한 기회는 다시 온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겠다라고 리딩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전일 수 있거나 속 시끄러울 수 있거나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 라고 생각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풀어지는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돌아온다고 해도 제가 싫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는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금 뭐 화가 누그러지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맺어가고 안 맺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이 이런 진솔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때는 내가 정말 눈이 뒤집어져서 이런 관점을 못 봤는데 그래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는 같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카드에서는 보여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여기까지 리딩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선택은 몫은 여러분들 몫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관계적인 상황, 현재 관계적인 상황부터 리딩을 드릴게요. 우리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속은 문드러져 있어요. 끝난 관계 같아요. 만약에 우리 관계에 끈이 있다면
그걸로 지탱해주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다. 부부인데 끝은 났단 말이에요. 끝은 났지만 뭐 그것이 뭐 자식이 있다라면은 그걸로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로 다하고 있어요. 요런 느낌.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별 문제 없거나 겉은 번지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속은 골마 터져져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연인이다. 남들 보기에는 야 너희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제 결혼만 하면 다 있네. 막 이래요. 근데 그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겠다. 내가 왠지 손을 탁 놓으면 이 관계는 그냥 끝이 날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관계일 수도 있겠네요.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뭔가 좀 위태로운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에게 손을 놓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겠지? 그래서 얘는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요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관계지만 나에게 이런 것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야. 환승이별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유지해야 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유지하겠지. 그게 금전적인 부분이든 현실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 지가 원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 시에만 나에게 오는 것 같아.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매몰차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그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 그 당시에는 화나는 감정이 솔직히 있어요. 뭐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당연히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자존심도 상해서 막 뭐 끊어내는 듯한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싫다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막 좋아 죽겠어의 마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때 끊어짐이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희생이라면 희생일 수도 있고 엮어져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다. 그냥 이 관계는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표면상은 끝난 관계. 그런데도 뭔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은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다. 그것이 금전이든 아니면 뭐 육체적인 관계든 아니면 뭐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다라면은 아이가 있어서 뭐 내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 아니면 뭐 의무적으로 책임 때문에 봐야 한다. 뭐 이런 거가 있다든지 사업적으로 묶여져 있다라든지 뭐가 있다는 거라. 그것 때문에 만나지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톡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왠지 끊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카드를 선택을 하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상대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떨까? 여러분들이 상대를 바라보는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상대방이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아 죽겠어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을 수 있고, 네가 솔직히 다른 데 가서 뭐 이런 행동을 하든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든 뭔가 나에게 완전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속이 좀 부글부글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상 괜찮은 척 유지하기가 나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찌 보면 이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어쩔 때 여러분들이 수가 읽힐 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싫은 말을 내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어쩔 때 알고도 맞춰줄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뭔가를 맞추기가.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면 내 스스로가 화가 날 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보는 방식은 아, 네가 꼼수를 부리네. 쇼를 하네. 약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네가 남에게 굽히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도 나를 너무 잘 알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는 방식은 어떤지 볼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네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움직이거나 연락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머리를 쓰거나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네. 약간 이런 거. 안 그러면 니는 원래 나한테 이렇게 행동 안 하잖아. 뭐 이런 게 있다든지. 그게 뭐 이 사람이 뭐 부드럽다.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춘다.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어떤 특유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아, 얘는 내가 뭐 좋아 죽겠어서 또는 나와의 관계를 뭐 끊어지기가 속상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기보다 아, 얘는 이게 필요해서 나에게 이러는 거구나. 이게 짐작이 되니까 아, 나 이거 참 나도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자, 상대는 어떨까? 상대방은요, 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그냥 안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기보다 니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고 있다. 어떻게 한다라기보다 니도 뭔가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아니면 이 상황을 만들어 가고 싶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거 왜냐면 강압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할만하니까 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무언으로 동의한 것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했거나 니도 이렇게 할 만하니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 동의를 했다. 니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그리고 상대방 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들께서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허용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나는 내 마음에 난 상처를 돌보지 못했을 수 있겠다. 이별을 겪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방치를 했거나 시간 지나면 잊혀질 일인데
또는 음주 가무만 열심히 즐겼거나 그런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친구들과 막 주절주절 이야기함으로써 풀었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냥 명상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열심히 했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다 보니 내 마음이 치유가 되었는지 말았는지 전혀 모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보면서 진짜 이제는 정말 치유가 되었구나 라는 그 기적을 맛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운동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것이 결핍이 일어났고 진정한 치유를 해야 한다. 그것이 동물을 바라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보다 약한 자를 좀 돌봄으로써 그 사람들과 함께 치유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것에 계속 집중할 수 있거나 일에 빠진다든지 몸을 힘들게 한다든지 내 마음을 등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다른 곳에만 몰두를 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구멍난 것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이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상대방이 필요한 부분은요.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고자 했을 때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과 다시 제대로 만나고 싶거나 또는 이루고 싶거나 아니면 화해를 제대로 하고 싶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냥 행동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지르면 되는데 나름의 분석을 하고 내가 이랬을 때 이런 부분에 이런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나름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히 어떤 행동을 할 때 지나치게 생각을 하거나 지나치게 분석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상대는 차라리 그런 것이 있다면 일기를 쓰거나 차라리 뭘 써라. 네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저지르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나치게 생각을 하지 말 것.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전해드릴 수 없으니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신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래 니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 나는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존중받지 못했거나 마음이 다친 곳이 있다면 등한시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하신다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서 기다리고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하고 혼자서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싫고 우리가 좋았던 추억, 과거가 있거든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내가 혼자서 이 사람을 오매불망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좋았던 시절 추억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솔직히 이 관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도 최선을 좀 다 해보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볼 생각은 있지만 굳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도 이 관계에 대한 애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우리가 가장 좋았던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다. 그렇게 보여는 져요. 그럼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원할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상대방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상대방 분들도 솔직히 마찬가지긴 한데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또 무슨 소리고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 상황이든 또는 이분이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셨던 간에 어쨌거나 관계에 대한 패배의식을 느끼고 있고, 만약에 돌아간다 한들 또 어떠한 패배의식이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맞네, 이분 생각보다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어떤 분석을 하거나 생각을 한다고. 이 생각이 문제네요, 이분은. 진짜 생각이 문제긴 하네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 이런 패배의식이나 또 내가 아니면 감당해야 될 무게나 아니면 내가 현실적인 어떤 압박감을 느끼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자기가 실질적인 겪었던 일들도 있겠지만 아직 닥치지도 않았던 그런 일까지 앞당겨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맞네요. 이 힘든 거, 부담감, 만약에 내가 무턱대고 저질렀을 때에 그 힘듦, 그리고 책임감, 그걸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해?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싫은 건 절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는 그 무게감이 이분이 너무 싫은가 봐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있어서 또는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긴 한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어떻게 해줬을 때 그 말을 잘 들으면 되잖아요. 우당탕탕 한다는 거예요. 이 고집이 또 있어서. 왜냐면 물론 그 여러분들이 제안했을 때 그 배를 아무 의심 없이 올라타면 또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 선택 또한 정답지가 아니다 보니 그것 또한 이 사람의 선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두렵다는 거라. 맞네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안을 한다 한들 그 또한 덜컥 물었을 때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 발등 내가 찍을까봐 그것 또한 두려워서 선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내가 선택적으로 손해를 가능한 덜 보고, 진짜 너무하네 이 사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진짜 너무하네. 이것저것 재본다. 그래서 이분은 몸은 여러분들에게 향해져 있다 한들 자꾸만 반대로 행동을 하거나 말이 쉽게 떨어져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만남은 가진다 하더라도 오케이 사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말만 엇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자는 짓이고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행동은 끝낼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말도 뻗나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비참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관계는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게끔 이 사람은 하는 거라. 왜냐면 끊임없이 이 사람은 지 안정만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네가 제안을 한다 한들 그 제안 또한 내 선택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누구라도 원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너무 심하네 이 사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만 그냥 돌보시고 그냥 끊어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끊어놓으면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유지는 하시되 이 사람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 있게끔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안달복달은 안 하시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만 여러분들이 하세요. 막 맞추려고 애쓰시지 말고. 왜냐면 이것도 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땡기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선택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도 이분들이 하시게끔 놔두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적극적으로 먼저 어떻게 하시지는 않을 거로 카드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자꾸 오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연애를 하시든 뭘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똥줄이 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지금 연락이 되고 빛 좋은 배살구라도 계속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분들을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쥐선택이지 계속 여러분들이 옆에 있을 거다라는 안식감을 주게 되면은 계속 이 사람은 이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쪽을 선택한다는 어떠한 느낌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네. 그 반응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포기도 했다가 안 되는가 보다도 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집착도 하거든요. 그럴 때, 자, 쉽게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하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네가 선택을 과감하게 현실을 나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최종 결과를 딱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도 이러다가 얘를 내가 놓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도 약간은 밀당 아닌 밀당을 좀 하셔야 되고 머리를 약간은 써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 성향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설명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엇나갈 대로 엇나가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통하는 방식은 아니나 이 부분이 떴다는 것은 이 부분이 먹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맞불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맺어졌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가득하거든. 이 사람이 여유롭거나 그게 마음적이든 경제적이든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어중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차라리 여러분들 자체가 뭔가 보이는 분들이라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뭔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거나 여러분들도 딱히 지금 이렇다가 아닐 수 있거나 가능성은 봤을 수 있어요. 가능성은 봤을 수 있지만 딱히 지금 판을 딱 벌려놓아서 자, 너는 오기만 하면 돼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잰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서 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 좀 이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런 상황들도 보여지니까 좀 더 그런 것 같네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결론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적인 결론 어떻게 될 거냐. 자,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항상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서가 왜 떠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또는 앙금도 있을 수 있고 이 관계가 내가 받아들여지면 가라 일 수도 있어요. 한 개 그냥 더 뽑아볼게요. 이게 용서이기도 하지만 이 치유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치유라는 게 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또 눈 녹듯이 이 사람이 완전히 또 이해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순간이 있거나 이러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또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든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왔다 갔다 감정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업다운이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됨으로써 관계적인 회복도 되고 뭔가 어떤 막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그럼으로써 내가 이 사람과 이런 감정적인 것이
계속 겪어내면서 참 특별한 선물같이 또 느껴진다. 왜냐면 내가 일만 계속 이렇게 해왔다. 또는 다른 사람을, 여러 사람을 좀 거쳐왔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너라는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이게 참 시절 인연처럼 이렇게 돌아왔건만 이렇게 된 것에서는 또 이러한 이유가 있다. 나에게 또 그만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이 되었고 관점이 또 많은 것이 달라졌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이러한 것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치유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런 한 인간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선물처럼 작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거쳐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절대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별까지 이미 다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수 있거나 절대적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카드의 결과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은 다른 분들을 또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현재 상황적인 부분부터 리딩 해드릴게요. 관계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으실까? 관계적인 상황. 와, 답답하다. 도대체 내가 니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나는 참 이 관계가 굉장히 남다르다 생각을 했건만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만 되면 이 관계가 앞으로 더 나아지거나 그러니까 발전이 될 수 있거나 결혼이 되거나 연애의 시작이 되거나 뭐가 될 줄 알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의 인내가 어떠한 보상, 보답, 뭐로 되돌아올 줄 알았건만 너무나도 답답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산 넘어 산이 위로다 딱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곱이 넘으면 나아질 줄 알았던 것이 왜 우리가 발달 과업이라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숙제들이 있잖아요. 진짜 딱 그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 고민 끝나니까 또 하나 문제, 하나 고민 끝나니까 하나 문제. 그러니까 끝없는 기다림만 요구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들 이 사람이 전혀 미안해하느냐. 물론 미안해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으나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이 느낌이 그냥 싫다? 그러면 싫으면 내가 끝내면 되지만 당연히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는데 참 답답하다 이런 것 같거든요. 아이고 그냥 좀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두 분의 상황적인 디테일을 좀 보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약간 이런 것도 돼요. 이직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게 좀 기다려 봐봐. 근데 구구절절 세세하게 상황 설명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물론 합의가 되어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왔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합의가 되었다 한들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이 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법 길었던 시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었고 상황적인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는 들였건만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럼 좋다. 만약에 내가 6개월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관계 또는 만들려고 했던 관계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어떠한 시점의 변화를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다렸다. 그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갔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무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쪽은 계속 와 이거 무한정 진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끝없는 기다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싸움의 원인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문제로 결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내가 참고 희생하고 기다려줬던 것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딱 딜레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다 할지라도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닐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어느 쪽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은 그래 이 사람 자체가 좋고 이만한 사람이 없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눈에 찼다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을 딱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고 갔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딱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상황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문제점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식을 좀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식.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뭔가 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맞춰줬다? 상대가 못했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네 상황을 조금 맞춰줬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뭔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는 소리 자체가 좋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감정, 생각 이런 걸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것을 일일이 따지게 되면 나도 예민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유 그래 너무 이런 거 생각하면 나도 예민해질 수 있거나 따지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그냥 지내보자. 지금 이 아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마음을 좀 내려놓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방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했나? 뭔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끝까지 이 동전이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 이게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상대에게 어느 정도 배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반드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덜 돌아오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걸 보상받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유 네가 참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데 네가 참 애써주네 이러면 되는데 참 요런 게 좀 그렇네. 왜냐면 연상연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나를 좀 쪼잔하게 생각을 하려나? 약간 이런 갈등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내가 이렇게 기다려주는 부분이 또는 챙겨주는 부분이 배려해주는 부분이 얘는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생각하나?
뭐 지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또 여전히 당연한 거고 뭔가 기약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것이 계속되어야 되지?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보는 방식이 어떠한지 상대방 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나도 했다. 네 마음을 나는 알 수가 없다. 정확하게 나는 네가 무엇을 말하고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여러분들 간에 뭐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어찌 보면은 이분에 대한 뭐 보상심리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업다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니는 좀 감정 기복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또 여겨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해줄 거면 아니면 나를 기다려줄 거면 또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그냥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그냥 나를 믿고 쭉 가면 될 텐데 그냥 어쩔 때는 또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뭐 싫다는 건지 뭐 어쩌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나를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런 건지 뭔가 네의 그 감정을 나는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 네가 진심이 뭔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쁘다라고 이분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게 진심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해주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느끼기에 누군가 한 분이 좀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종착지에 여기에 도착하면 우리 관계는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겠냐. 뭐가 둘이가 합의가 된 부분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무한정 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좀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무한정 기다리고 있고 뭐 바라보고 있고 약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기다림을 주는 쪽은 자꾸만 나를 무시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나?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리딩의 편의상 이분 쪽이다. 카드가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얘는 뭐 내가 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까 좀 무시하나? 약간 이렇게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정확하게 얘는 나를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좋다면 이런 모든 상황도 조금 안고 가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네가 내는 목소리 자체는 좀 다른 색깔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은 또 제가 봐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대화 방식이 조금은 이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틱틱 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조금 카드로 뽑아 보겠습니다. 밝은 희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희망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오 이런 걸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희망이라 함은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거다. 전개가 될 거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막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희망은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더라도 그냥 잘 될 거다. 어떤 믿음이 연결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우리의 의지를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요. 내 영혼에 영양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관계를 존재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와 기적이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라. 그런데 나는 이미 불신을 깔고 있어요. 그래 놓고 저는 간절히 원해요.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래요. 그래 놓고 나는 끌어당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미 그 무의식에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희망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해 뭐 아니면 막 이것저것 따진데 여러분들은 펜타클이 굉장히 다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계산을 안 한다 할 수가 없다는 거라. 나는 이렇게 베풀었건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건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걸요? 그럼 내가 왜 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같이 동시에 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정말 내가 놓치기 싫은 존재라면 살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일부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왜 하려고 하는가? 왜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주고받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존중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스님 말 한마디를 빌려볼게요. 냄비가 뜨거워요. 그럼 왜 지고 있냐는 거예요. 빨리 놓지. 그 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내 문제거든요. 이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러면 계산이 떨어졌다라면은 빨리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뭐냐?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 사람과의 결론은 이미 나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다른 게 있을란가 싶어서 이 리딩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고 희망을 가질 거라면 제대로 된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될 것 같으니까 또 찔끔 줬다가 또 마음을 찔끔 열었다가 이 아이 하는 행동을 보니 내 속이 또 뒤집어지거든. 그러니까 또 마음의 문을 닫았다가 여전히 열받네. 당연하지. 이 사람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동을 보거나 뭔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만 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화가 되지 않을까. 절대 이 사람이 잘했다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누구라도 다를 수 있고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완벽한 어떤 출발선상 이런 거를 준비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네가 잘못했으니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카드가 떴으니 전달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상대방은 들을 수 없지만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천사의 지혜거든요. 이 천사의 지혜는 어떤 부분이냐? 솔직히 모든 세상의 답은 혼돈에서 물러나서 가만히 있을 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쩌면은 내가 지식을 확장하든 자기 영역을 확장하든 뭔가 내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상황에 현미경으로 쭉 당겨서 보든 내 문제다 보니까 또는 우리 관계의 문제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황이 힘들든 또는 내가 여기서 뛰어들었을 때 내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를 한 걸음을 떨어져서 보잖아요. 그랬을 때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라. 내가 이렇게 하면 되었을 텐데 너무 내가 의미 부여를 크게 했나? 너무 확대 해석했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나 너무 크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먼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나 또는 내가 했던 경험이 다라고 생각했기에
선택을 못할 수 있거나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못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말들을 조금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내가 경험한 거 이것이 답일 것이다. 너무 갇힌 생각이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뭔가 안 되면 어쩔까? 그곳에 조금은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지내다 보면 되겠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이만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훨씬 좋고 만약에 내가 이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없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내가 희망을 조금 가지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생에 뭔가 안 된 것 같아. 나의 어떤 기준점이 있잖아. 예를 들면 거기에 내가 너무 시선을 탁 두게 되면 여러분들도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바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원할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괴롭다. 왠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현실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때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건만 뭔가 희망이 없지 않나. 그런데 희망이 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는 자꾸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시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행동을 하시게 된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련다. 그리고 좀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는 그냥 뭐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 천천히 속도를 맞추면서 현실성 있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보려고 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가 원하는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바로 볼게요. 상대도 원하는 관계는 그냥 이분도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해 있었던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행동을 되게 거꾸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었다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관심 없는 척 했거나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뭐 일적으로만 몰입을 했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지인이 많았다. 그러면 나를 만나고 있었음에도 나에게 막상 쓰는 시간은 적었거나 다른 분배가 되어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나에게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 그런 거는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장거리도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부터인지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커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도 빠른 속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 이제 현실성 있는 관계로 가보려고 하네요. 약간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약간 성향적인 기질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는 나에게 집중을 하려고 하나? 라고 했다가도 또 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들쑥날쑥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만들어간다. 실망도 당연히 줬다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모인다. 그래서 우리 관계는 하나로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네요.
이 진지한 관계로 만들어가네요. 황제도 뜨죠.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혹여라도 책임지지 못할 말 내뱉고 실수할까봐 뭔가 여러분들에게 겉도는 행동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한정 길어지는 것 같고 얘는 뭐 하는 거지? 내가 헛다리 짚고 있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그 당시에 뭔가 매듭이 지어지거나 결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참 힘드시긴 힘드시겠네요. 카드 나온 대로는 제가 리딩은 해드렸지만 저도 한 인간으로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당연히 성격대로 나오죠. 충분히 이해되고요. 당연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오늘 결론적인 부분, 결과적인 부분, 우리 관계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카드 뽑아봐 드릴게요. 뭐 어쨌거나 카드 결과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진짜 내가 희망을 갖고 진짜 도 닦는 마음으로 내가 갔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론적인 건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나 이거 도저히 뭐 이거 기다리다가는 내가 늙어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이 결과론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 사이에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나는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희망을 갖고 내가 이 앞만 보고 갔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론적인 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는요. 굉장히 진심 어린 대화 이런 거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마련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서로가 이쯤에서 직감적으로 뭐가 올 수 있어요. 지금 대화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이별이 되었거나 거의 단절처럼 된다라면 지금 시기는 아니겠죠. 근데 한 번쯤 이분이 조금 더 안정이 되거나 아마 이분이 발동이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러다가 이 아이 놓칠 수 있겠네. 한 번쯤은 나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오거나 그럴 때 나도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때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드디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로맨스로 변화를 시킨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맺어진다. 어떤 결실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긴 여정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의외로 또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 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력이 붙을 수가 있다. 그렇게 리딩 드려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참 희망이 없을 것 같다. 뭐 나는 이제는 좀 나의 현실을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관계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희망만 버리지 않는다면 죽은 관계도 살려낼 수 있지는 않을까. 네, 그렇게는 보여지는 리딩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